네, 이슈를 잡고 이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황성수 매니저와 주머니 마인드맵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황성수 매니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뵀었죠? 예, 안녕하세요. 예. 요거 두 개 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지치면 안 됩니다. 예, 요거를 맞습니다. 좋은 내용을 또 오늘 가져오셨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관련주까지 쫙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나요? 네, 뭐 이번 주도 제가 그 이슈 주제를 찾는 게 상당히 어렵던데요. 예. 뭐 이번 주도 보니까 NFT, 메타버스에 좀 쏠림 현상이 많아서 뭐 다음에는 어떤 섹터가 갈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방송하기 한 이틀 전에 예. 주제를 정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한 주제는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인가요? 예, 파운드리.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오늘 또 가져오셨습니다. 예. 사실 이게 저도 뭐 항상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공부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진짜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초등학생 교재에도 나갈 수 있도록 쉽고 또 자세하게 또 해가지고 저희가 관련주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인드맵 통해서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파운드리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예. 먼저 이제 개념을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파운드리는 최근에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요 증가 관련된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는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에 출장 갔는데 저 미국에서도 한 20조 원 규모의 그 파운드리 그 투자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안에 투자가 확대되는데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가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고 투자가 확대되면은 또 후공정 외주가 또 확대되는데요. 그래서 후공정 외주에 대해서 좀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 예. 후공정 외주 확대에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도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관련주는 오늘 종목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뭐 반도체 주들 원래 좀 많다고 좀 알려져 있는데 네, 오늘 관련주가 한 58개 종목이고요. 네, 그중에서 제가 옥석 가리기를 했는데 특히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련주까지 오늘 이게 관련주가 몇 개예요? 이게 한 4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8개입니다. 58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되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개념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파운드리. 네, 일단 뭐 파운드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네, 파운드리는 일단 뭐 반도체 산업의 그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반도체는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생산만 하는 업체를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고 그리고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는 업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예. 업체를 IDM 업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반도체 생산, 특히 위탁 생산하는 이 파운드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이런 반도체 만들어주세요 하고 주면은 신기술을 통해서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주는 그 예, 위탁 생산을 맞습니다. 하는 게 파운드리다. 특히 뭐 설계만 하는 팹리스 업체들은 생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예. 이런 그 파운드리 업체에게 위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네, 파운드리 최근에 수요도 늘고 투자도 느니까 이따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파운드리를 훨씬 더 넓혀가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두 번째 포인트 보시면 일단 점유율이 지난 2분기 기준으로 할 때 전체 파운드리 시장의 절반 이상은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그래서 TSMC가 5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2등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17%의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음 포인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비전 2030이라고 특히 삼성은 이제 비메모리 글로벌 1위를 좀 목표로 좀 투자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위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은 투자도 하고 있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봤지만 뭐 점유율이 TSMC와 삼성전자가 상당히 높은데요. 예. 이 두 업체가 이렇게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이유는 특히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을 양산 가능한데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나노가 뭐냐면은 10억분의 1m인데요. 전기 회로의 선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 보면 그 회로 설계도가 있는데요. 예. 이 설계도 보면 전기 회로의 선폭, 선의 폭이라 보시면 되겠고 예. 그게 10억분의 1m, 선의 가늘다는 의미입니다. 나노 밀리미터인데 예, 7나노, 나노미터. 5나노, 예. 3나노 뭐 이렇게 막 있잖아요. 예, 예. 요거가 그럼 적으면 적을수록 더 효율적이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하나의 웨이퍼에 아무래도 이제 이 선의 폭이 좁으면은 아무래도 많은 칩을 생산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뭐 효율적이고 그리고 또 이제 성능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많은 회로가 들어가고 뭐 하다 보니까 성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원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이런 네 상당히 좀 이제 네 7나노 이하의 성단 공정에 좀 경쟁력이 높다 보니까 그만큼 수요도 늘고 있고요. 수요가 느는데 공급할 업체는 네, TSMC, 삼성전자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업체의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커질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이제 7나노 이하의 이런 신기술에 제일 선두에 서 있다. 그런 부분에 긍정적입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앞서서 제가 네, 종목 상담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네, 자동차나 스마트폰 쪽에 반도체 공급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네, 스마트폰에는 많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뭐 생산 업체인 파운드리 업체가 지난해 네, 코로나19 때문에 네, 글로벌 수요가 좀 줄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많은 좀 캐파도 많이 좀 증설을 못했고요. 그래서 수요에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상당히 좀 공급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은 빅테크 업체들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네, 뭐 팹리스 업체들한테 좀 위탁을 했는데 설계만 하는 업체한테.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그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 제품한테 딱 맞는 그런 반도체를 이제 직접 네 일단 설계하겠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직접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뭐 직접 하다 보니까 그만큼 네 팹리스 설계에 대한 공급이 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산을 해야 될 네, 그런 네, 그 수요도 많아지게 되었고요. 설계를 해서 공장에다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만큼 네 파운드리에 대한 수요는 많이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7나노 이하의 선단 공정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기존에 네, TSMC가 시장을 거의 뭐 많이 좀 과점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뭐 이런 뭐 빅테크 업체들이 특히 뭐 TSMC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뭐 삼성전자처럼 삼성전자의 이런 그 다른 그 사업부 특히 삼성전자는 IDM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아무래도 그 내부 그 비밀이 좀 누설될까봐 삼성전자에 위탁하는 거를 조금 꺼렸었는데요. 자, 근데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대만의 TSMC는 캐파에 한계가 있고 아무래도 생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로의 물량이 많이 좀 들어가게 되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런 뭐 수요 증가로 해서 대만의 TSMC의 이런 점유율도 많이 좀 차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적으로 가려가지고 요거는 받고 너네는 가 이러면서 아예 공장 가동률 뭐 100% 돌리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선별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래서 거기서들도 지금 뭐 못 가는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기업들은 삼성전자한테 또 찾아오고 그래서 지금 수요가 충분히 널려 있다는 거. 그렇죠. 네, 지금 뭐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고 수요는 너무 많다라는 거 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파운드리 업체들은 이렇게 수요가 느니까 투자를 많이 좀 확대하고 있고요. 뭐 주요 네, 파운드리 업체인 뭐 TSMC나 뭐 인텔 그리고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8인치 파운드리 기업이 키파운드리를 인수했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DB 하이텍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DB 하이텍이 바로 8인치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최근에 뭐 자동차 반도체나 이런 그 8인치 파운드리 쪽에 수요가 늘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과감하게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파운드리 업체들의 이런 투자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 특히 DB 하이텍은 앞에서 제가 8인치 파운드리 상당히 호황이다 말씀드렸는데 충북 음성 공장을 또 증설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요.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포인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면은 네, 2026년까지 생산 능력을 네, 2017년 대비 3배나 확대시키겠다. 네, 이런 이야기 나왔고요. 자, 그리고 네, 지난 8월에 이재용 그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되면서 네, 이재용 부회장은 파바로티를 크게 육성하겠다. 삼성의 미래 그 이제 먹거리로 이제 크게 이제 투자하겠다 말했는데요. 바로 파는 바로 이제 파운드리고, 네, 바는 바이오, 로는 로봇 같은 그 IT 신기술이고요. T는 바로 텔레콤, 네, 통신입니다. 텔레콤. 그래서 이번에 뭐 미국에 가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보니까 뭐 모더나하고 버라이즌 CEO를 만났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 파바로티를 좀 육성하려고 상당히 좀 많은 좀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파운드리 육성에는 3년 동안 150조 원.
가장 큰 규모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 나왔고요. 예. 그래서 이런 투자 규모 측면에서도 다른 업체 대비 상당히 좀 압도적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국의 20조 원 규모의 투자가 예상되는데 예. 지금 부지를 지금 몰색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발표가 나온다면은 또 한 번에 또 모멘텀이 기대되니까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삼성전자는 2022년에 GAA, 그러니까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을 적용한 그 이제 3나노, 그러니까 앞에서 봤지만 뭐 7나노 이하가 최근에 수요가 느는데요. 예. 3나노로 가면은 완전 그 최신의 그 나노 기술입니다. 어려운 그래서, 거예요? 네, 가장 어려운 건데요. 예. 원래는 삼성전자가 내년 하반기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좀 적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TSMC를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TSMC보다는 좀 먼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삼성은 지난 그 4나노까지는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 EUV 장비라는 게 있는데요. 그 네덜란드의 ASML사가 공급하고 있는데 예. 1년에 그 이 장비 생산량이 한 30대 내외라고 합니다. 근데 대당 그 가격은 뭐 한 5천만 원 내외라고 하고요. 사실 좀 비싼 장비인데 이 장비를 그 이제 도입하는 게 어느 좀 한계에 도달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으로는 대만의 TSMC를 따라잡기 어렵다 보니까 일단 기술력 측면에서 먼저 좀 앞서가자라는 좀 의미에서 좀 이제 투자 시기를 좀 앞당겼고요.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이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적용에 3나노를 양산할 건데 최근에 수혜주에 대해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보고서에 있는 그 수혜주들을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이 기술은 3D 낸드하고 비슷하게 증착과 시각 공정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원익 IPS나 KC텍, 테스, 한솔케미칼, 솔브레인은 바로 이제 증착 공정 장비나 시각 관련된 소재를 공급한 업체들이고요. 소재? 네, 이들 업체들이 아무래도 내년에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적용을 해서 예. 좀 수익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가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제 원익 IPS, KC텍, 테스, 한솔케미칼, 솔브레인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지금 뭐 후공정 외주 확대 저기로 가야 되는데 채팅 중에서 건물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4년, 5년은 TSMC랑 삼전이 다 해먹는 시장이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뽀리아까꿍님께서는 삼성전자 물 탈까요? 85층이라 요새 윗공기가 춥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런 거는 약간 짧게만 그냥 뭐 여담으로 예. 삼성전자 이렇게 좋은데 좋은 내용은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이 내용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왜 못 가냐? 답답하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삼성전자는 뭐 지난 3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또 못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단기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한 좀 우려감, 특히 뭐 디램 가격이 최근에 좀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들이 일단 그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코스피 시총 1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황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좋으면은 시장과 좀 커플링 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시장의 수급 상황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주춤한 흐름이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SK하이닉스가 좀 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갔는데 삼성은 안 움직이고 SK하이닉스가 왜 움직이냐 이런 말도 있던데요. 그래서 SK하이닉스처럼 뭔가 좀 반도체만 하는 회사들은 좀 뭔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고 있고요. 삼성은 뭐 반도체 외에도 뭐 스마트폰도 만들고 있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업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SK하이닉스보다는 비교적 좀 덜 탄력적이다. 그래서 뭐 주가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런 좀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탄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간에서는 충분히 한 번 더 올라갈 종목이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계속 좀 더 들고 가셔도 무방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결국은 이제 거시적인 환경, 매크로적인 환경이 지금 뒷받침돼주는 그런 환경이 나와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좀 답답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어쨌든 간에 사업 내용은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참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가보죠. 후공정 외주 확대,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일단 후공정은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자체적으로 다 했었는데요. 최근에 외주, 그러니까 아웃소싱을 많이 좀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공정 외주 업체들의 또 수익 기대감이 높은데요. 이렇게 후공정 외주를 확대하는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삼성이 앞으로 이제 전공정이나 하이엔드 패키징에 집중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특히 하이엔드 패키징, 그러니까 후공정의 패키징 기술, 일단 뭐 반도체를 이제 포장하고 이거 전류를 흐르게 하는 공정인데요. 특히 뭐 지금 보니까 하이엔드 패키징은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은데 대만의 TSMC가 그 애플로부터 이제 수주를 모두 독점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패키징 기술의 좀 차이 때문인데요. 그래서 뭐 이제 TSMC 같은 경우에는 패키징을 할 때 보통 이제 이런 그 웨이프 기판에 좀 장착해가지고 이제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TSMC는 웨이퍼에서 다른 뭐 부품 없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 경쟁도 생기고 그래서 애플은 TSMC를 뭐 거의 뭐 독점적으로 좀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뭐 TSMC를 따라잡아야 되는데 TSMC보다는 뭔가 좀 잘해야 된다 이런 좀 인식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양으로는 안 되고 앞에 보시면 EUV 그 공정 장비를 아무리 좀 도입을 많이 해도 양으로는 TSMC를 이기기 힘들고 아무래도 패키징 쪽에 뭔가 좀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하이엔드 패키징 쪽에 집중하고 기존에 좀 난이도가 낮은 패키징 쪽은 이런 외주를 주기로 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TSMC하고 앞에서 했지만 이 나노 기술을 계속 낮추기 위해서 계속 좀 비용 부담이 많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경쟁에서 비용이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후공정 쪽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외주를 주는 게 좀 더 낫다 싶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다 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일일이 그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이제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외주를 주자라는 의미에서 최근에 외주가 많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결국은 이제 뭐 개념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투자를 전폭적으로 확대하고 있고 그 안에서 소재나 장비 등등 기업 등이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 강조를 해 주셨고, 결국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허락된다면 요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일단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한 60종목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어휴,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종목들은 굉장히 유망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요 마인드맵 원본을 받으실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다.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7글자를 보내주시면 요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의 원본을 그대로 PDF 파일로 여러분께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간 종목, 큰 종목 위주로 보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그럼 먼저 빨간색의 큰 글씨 종목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전공정 소재 업체인데요. 원익 QNC를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로 한번 좀 강조를 했는데요. 원익 QNC. 원익 QNC는 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그 석영 제품인 커츠라는 거 하고 그리고 세라믹을 또 제조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삼성자가 캐펙스가 올해 대비 내년에 계속 좀 증가할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고객사로 또 TSMC가 있는데 TSMC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할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익 QNC는 TSMC가 고객사다 보니까 대만에 지금 법인이 있는데요. 대만 법인의 설비 투자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증설 효과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뭐 실적 성장성이 많이 좀 돋보일 만한 종목이라 판단되고요. 자, 그리고 올해 또 이제 중국의 우시 법인도 신설했는데 내년에 상당히 높은 또 외형 성장이 또 기대되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는 현재 시총이 한 7,200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내년 예상 순이익이 727억 원인데 현재 PER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부품업체 평균 PER이 한 15배 정도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한 34,000원 정도까지는 뭐 중장기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단기로는 한 29,000원대 매물 소화하고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도달할 만한 종목이니까 그거 참조하시고 좀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만 더 볼까요?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미 반도체인데요. 한미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장비 업체군요. 뭐 주력 장비는 비전 플레이스먼트 장비인데요. 반도체 뭐 패키지에 뭐 절단 세척, 건조,
검사까지 모두 처리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FCPGA라고 이런 PC 쪽에 쓰이는 칩의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비전 플레이스먼트의 수요도 같이 좀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 상당히 높은데요. 3분기 영업이익률이 한 30% 이상인데, 근데 탄탄한 수장고 때문에 4분기 매출도 3분기 매출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은 연기금 투신 등 기간에 또 꾸준한 매수도 좀 이어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관심 있게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는 어쨌든 3분기 실적 좋았고 다음 분기도 좋고 예, 예. 그리고 내년에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종목은 테스나인데요. 테스나는 앞에서 제가 후공정 외주 업체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후공정 외주 사업을 한 업체고요. 그래서 국내 후공정 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테스트 사업만 영위한 업체가 바로 테스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객사는 삼성전자고요. 특히 고객사의 외주 물량 중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압도적인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최대 실적이 지금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AP나 CIS, AP는 스마트폰의 도난 역할을 하게 되고요. CIS는 카메라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 쪽에 이런 좀 고사양의 이런 AP나 CIS가 책대되면서 그만큼 또 이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지금 보면은 메타버스로 해서 AR이나 VR, 이런 XR, 혼합 현실 관련된 이런 광학 렌즈의 수요가 많이 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스나는 이런 AR, VR 관련된 시장이 개하면서 중장기로 상당히 좀 수혜 기대감도 크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 원래 470억 원인데 예. 내년에 740억 원, 내후년에 970억 원으로 가파른 성장이 좀 예상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PER은 한 11.8배 수준이고요. 보통 한 12배 정도 준다고 보면은 앞으로 주가 상승 여력도 상당히 좀 큰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로는 한 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그 점 참조하시고 중장기로 한 6만 5천 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건물주님께서 빨간색 거의 다 들고 있습니다. 반도체 재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한 종목씩은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황성수 매니저님이 지금 좋다고 말씀하시는 원익 QNC, 한미반도체 그리고 테스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좋게 보인다. 라는 예. 탑픽 종목이 있다면요. 지난주에는 제가 노랑토 채팅방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도 그렇게 하실까요? 어떠세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오, 세 종목 다 굉장히 구미가 당겼던 그런 종목들인데 테스나, 한미반도체, 원익 QNC 셋 중에서 사실 고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황성수 매니저가 가장 좋게 보는 종목 어떤 종목인지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7글자 쳐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으로 저희가 초대가 갑니다. 그거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황성수 매니저님의 이 PDF 파일 한번 받아보시고 탑픽 종목은 어떤 건지 저도 한번 들어가서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어떻게 샵 2034로 조금 홍보 한번 해주세요. 네,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오늘 진행한 이 마인드맵 자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도 제가 동영상 녹화해가지고 링크를 올려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를 해주고 계신데 황성수 매니저님은 무조건 테스나입니다. 또 이런 채팅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게 맞는지 한번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머니 마인드맵 황성수 매니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